요번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슈팅이라고 보셔야 되냐면 요 직전에 부동산 버블이 그 우리가 소위 2008년 직전에 얘기한 버블 세븐이에요. 네. 버블 세븐이 뭐 강남, 목동, 평촌, 분당, 용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. 과천해서 7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다. 네네. 그리고 그때 그 버블 세븐 버블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다 얘기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버블 세븐 버블이 불과 한 2, 3년 정도밖에 집값이 오른 기간이 한 2, 3년밖에 안 돼요. 물론 그보다 조금 뭐 길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네네. 본격적으로 오른 건 그거예요. 네.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딱 그 버블 세븐 지역 거기에 한정돼서 올랐어요. 지방 아무 데도 안 올랐고 서울의 강북 별로 안 올랐고 네. 딱 그 지역만 오른 거거든요. 네네. 이번 부동산 버블은 전국이에요. 강북이고 어디고 볼 거 없이 다 올랐어요. 네. 다음에 지방의 광역시는 뭐 둘째치고 네. 광역시 이외의 도시급에서도 32평짜리 아파트가 10억대가 나왔어요.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. 네네. 지금 보통 제가 계산하는 버블이라고 하는 수위보다 한 30% 정도 더 올랐어요. 전국적으로. 전국적으로. 네. 네.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올랐어요. 그럼 지금 현재 엄청난 슈팅이 나와 있는 거예요. 네. 아무도 이게 엄청난 슈팅이라고 생각을 이게 느끼지 못하는 건데 네. 실제로 그 슈팅이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한 1, 2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네. 지수도 더 갈 거고 부동산 가격도 좀 더 갈 것 같다. 네. 그러면 여태까지 못 본 가격들이잖아요. 이런 몇 년이다 하는 거는 사실은 네. 저도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. 네네네. 네. 그거 어떻게 예단해서 얘기해요? 근데 이런저런 합리적인 그 미래 전망을 해보면 네. 23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그게 왜 23년이냐? 네. 일단 공급 쪽에서의 비용 상승 물가 요인은 계속 갈 거예요. 앞으로 당분간 갑니다. 네. 경기는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좋아질 거고 네.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는 가고 근데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2022년 들어가야 돼요. 뭐 일단 좀 다른 나라들은 제외하더라도 네. 세계 주요국들이 마음 놓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간다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 수요가 급증을 할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2022년 1년 내내 수요가 늘고 2023년 가서 그 수요가 피크를 찍으면 그러면 버블 붕괴가 올 가능성이 그때쯤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. 네. 사실은 버블 붕괴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옵니다. 그러니까 이 버블 붕괴는 버블이 쌓이는 거나 버블이 붕괴되는 거나 전부 다 네. 기업 쪽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. 가계를 봐야 돼요. 그래요. 네. 우리의 경기 사이클 이론이니 뭐니 이게 이게 장기 경제 성장 있잖아요. 한 100년, 200년씩 가는 경제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와요. 예를 들면 이런 유튜브 혁신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유튜브가 뭐 모르긴 몰라도 세계 경제를 한 몇십 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발명일 거예요. 이런 게 네. 옛날에는 철도, 네. 그다음에 전기기관, 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세계를 100년 이상씩 끌고 간 경제 성장의 요인들이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그런 게 아닌 단기적인 경기의 상승과 하강 또는 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가계 사이드에서 나옵니다. 전부 다 가계예요. 네. 기업 쪽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. 단기는. 그럼 뭐냐? 가계가 자기의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오버슈팅을 해서 소비를 해요. 네. 그런 때가 꼭 옵니다. 2008년에도 그랬나요? 2008년도 그랬죠.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진원지잖아요. 뭐 네네. 진원이라고 그래요? 진앙이라고 그러나요? 그렇죠. 진앙이잖아요. 미국인데 미국의 그때 그러니까 총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 160% 올라갔어요.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. 네네. 그러면 미국의 적정 금리라는 수준이 있잖아요. 네. 그거하고 비교해서 160이면 너무 높은 거예요. 100에서 120 사이가 적정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때 우리 그 정부가 요즘 가계부채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 뎃서비스 레이쇼라고 하는 원리금 상환 비율, 네네. 뎃서비스 레이쇼인데 네. 그게 적정 수준이 소득 대비 10%예요. 선진국에서. 네네. 우리도 그 정도가 적정이에요. 네. 우리 금리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10%인데 DSR. 얘기. DSR이죠. 네. 네, 뎃서비스 레이쇼. DSR인데 이게 미국이 서프라임 사태 터질 때 12%까지 올라갔었어요. 12%면 2% 차이가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경제를 놓고 보면 2% 차이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.
올라가서 이게 버블의 상단을 갔습니다. 그때가. 네. 보통 12%가 버블 상단이고 8%가 반대 버블의 하단이에요. 근데 그때 12%를 다 때렸거든요. 네, 주요 네, 국가들이. 그러니까 가계가 자기가 적정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거는 빚으로 내서 소비하는 건 10%인데 12%까지 올라간 거고 가계부채 비율도 100이 적정인데 네. 140, 160을 다 올라갔거든요. 네네네. 이만큼 소비가 추가로 늘어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잖아요. 제일 기본은 자기 근로소득, 네. 두 번째는 빚. 요즘 빚으로 소비를 엄청나게 하죠. 주택 모기지도 빚이고 네. 자동차 할부도 빚이고 그죠. 카드도 빚이고 이게 다 빚이거든요. 네네네. 이게 빚으로 소비하는 세상에 와서 이 빚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가계가 건전하냐 부실하냐도 따지고 네. 동시에 가계의 소비가 슈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하는 거거든요. 그때 다 슈팅을 했죠. 네.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가계부채가 없어요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데서비스 레이쇼가 10위까지 갔었잖아요. 네. 서프라임 사태 거쳤죠.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거쳤죠. 그러면서 이게 8까지 내려갔어요. 아 굉장히 낮은 수준이네요. 빚을 더 내서 소비할 수 있어요. 네네. 그 나라들은. 네.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한 14% 올라와 있고 가계부채 비율 160% 이상 올라가 있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오히려 우리가 요 다음번에 버블 붕괴 때는 우리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는 우리의 금리가 낮으니까 네. 빚이 늘어서 총량이 많아도 별 문제 없다고 다들 얘기하죠. 그리고 은행은 더더욱 문제 없다.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담보로 아파트 다 가지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안전하다 은행은. 아니, 은행은 안전하죠. 근데 가게는 다 죽을 텐데. 그리고 지금 금리가 낮아서 뭐 빚이 많이 들어서도 관계없다 얘기하지만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. 그렇죠. 이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것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빚은 많이 들어있고 금리 올라가면 타격이 심각하게 오죠. 지금 가계는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. 없죠. 예. 특히나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 경제가 이제 소위 긱경제라고 하는 걸로 넘어왔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안정적으로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주는 그런 일자리는 점점 줄고 파편화된 일자리가 좀 점점 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이 일자리 확 줄어버려요. 네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그죠. 확 줄어버려요. 그럼 실업률은 치솟게 되고. 네. 미국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. 네. 요 팬데믹 터지기 전에 3% 밑으로 내려갔던 실업률이 팬데믹 터지면서 10% 위로 올라와 버리잖아요.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만큼 줄고 이런 파편화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.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요 다음번에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간 거예요. 네, 맞아요.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힘들었는데 네. 우리도 물론 힘들었죠. 그렇지만 우리는 덜 얻어맞고 갔어요. 네. 제일 심하게 얻어맞고 간 게 먼저 얻어맞은 게 미국. 네. 그다음에 유럽 중에 그 남유럽 국가들, 소위 피그스 국가라고 네네. 하는 국가들 제일 먼저 맞았죠, 거기가. 무지하게 심하게 얻어맞았고 그래서 피그스 국가들은 부동산 가격도 보면 인제서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예요. 그 이전 수준보다 올라가지 못했어요. 인제 회복이에요. 네. 근데 우리는 그 이전보다 다 이만큼씩 올라갔거든요. 네. 네.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. 우리는 그때 구조조정을 안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차례다 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, 사실은.